윤두서의 자화상 미완성의 걸작 초상화. 일단 정보가 요거 미완성입니다. 초상화예요. 초상화인 거는 알겠지. 미완성이라는 건 여기 귀가 없어. 귀가 없어. 그리고 밑에 부분이 지워져서 보이질 않아. 쉽게 이야기하면 스케치 해놓고 위에다 먹으로 선을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 그래서 스케치 해놓은 게 지워졌지.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윤두서 씨. 그것도 자기 얼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요 그림의 종류 자화상. 공제 윤두서.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주관적 감상.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은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역시 주관적 감상. 그렇게 작품을 보고 있으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엔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윤두서의 자화상을 본 처음 느낌. 핵심은 이 아저씨의 자화상은 공포감을 줍니다. 여기. 진짜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길에서 이런 아저씨랑 어깨 부딪히면 일단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아저씨가 진짜 공포감을 유발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그가 입은 옷이며 그를 둘러싼 배경, 그 장소에 독특했던 빛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첫인상으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가 이 그림을 보고 공포감을 느낀 이유는 인상 더하기 그가 입은 옷 더하기 주위 배경 더하기 빛의 흐름 등 여러 외적 요소가 포함이 돼서 그걸 다 종합하다 보니까 공포심을 느끼는 거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자.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자, 일단 요거에 대해서 그림을 분석할 거예요. 묘사의 방식을 쓸 겁니다. 시선의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이 나올 거예요.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지.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요렇게 화살표.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수염 덕분에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서 머리 전체의 볼륨감을 요령 있게 시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수염. 탄건 끝이 곡선을 이루어 머리 전체에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수염, 탄건 덕분에 입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요게 충격적이지.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바로 요게 파격적인 면모라고도 하고 요 글쓴이가 귀를 그리지 않았을 리 없는데 목과 상체를 그리지 않았을 리 없을 텐데 라고 해서 이 작품이 미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요거예요. 귀 안 그릴 수도 있죠. 이 시절의 사대부는 신체의 모든 걸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고 신체를 훼손하는 건 불효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마치 두 줄기 수염만이 기둥인 양 머리에서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옥에 갇혀서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요 머리가
그림의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그렸기 때문에 머리가 떠오른 것 같다.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져 나가 있다. 요게 당시 사대부의 초상화에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이지. 눈에 가득 보이는 거라고는 다시 체크,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확실히 공포감, 무서움을 주기는 한다. 선입견 없이 봐도. 다음,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뭐예요? 몸통 없이 귀 없이 극사실. 그러면 밑에다가 씁시다. 귀 없이 몸통 없이 극사실. 이러한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 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자화상의 관습에 어긋난다. 굉장히 파격적이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의 털업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게 하지 않고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효도의 시작. 신체의 털과 피부까지 온전히 보존하는 것.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윤두서 씨 완전 불효자다. 근데 윤두서 살아온 삶을 보면 절대 불효자로 살지 않았는데.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은 윤두서가 의도하지 않은 걸 거다. 즉, 일부러 안 그린 게 아니라 못 그렸거나 그렸는데 지워진 걸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의심, 어떠한 의심? 이거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대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뜻밖에도 58년 전 1937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서, 이 책 뭐냐면 조선에서 기록할 만한 것들을 사진 찍어서 그냥 스크랩해 놓은 거야.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옛 사진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 크게 달랐다. 당연히 마달락에서의 문제 내면은 뭐겠어요?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겠지. 요렇게 체크할까? 옛 사진 속의 윤두선의 모습은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현 상태에서 지금 작품은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충격적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지금 작품 속 윤두서의 인상이 원래는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띄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여기 요만큼까지 그렸는데 몸통 지우고 얼굴만 떠 있으면 무섭지만 몸통을 그리면 그나마 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고 무섭지 않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일단 구분해 놓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자화상을 처음 본 느낌은 무서워, 공포감. 다에서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묘사, 분석. 아까 옆에 지문에서 미리 써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해드렸죠. 묘사를 할 때 뭐라고?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묘사했습니다 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지. 라와 마의 의미 관계, 오히려 요게 시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마에서는 당시의 윤리 도덕 미감에 맞지 않는데 왜 그렇지? 의심. 조선 사료집 진속에서 자화상의 옛 사진 자료를 발견하고, 그치, 몸통 안 그린 거 아니지.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의문을 해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지금 귀 없죠. 옛 사진 속에도 귀가 없어. 지금 수염이 있고 옛날 사진 수염이 있고, 지금은 목 상체 없지만 옛날 사진에는 몸과 몸 부분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얘는 지워진 거구나. 날아간 거구나. 귀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지 않았구나. 그리지 않았을 리 없는데 완성 전이네. 미완성이네. 이거였겠네. 다음 페이지.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의 선비, 어떤 선비? 단아하고 온화한 것. 단아함과 온화함을 지니고 있는 것. 조선 선비라면 언제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성리하게 정신과 걸맞다. 윤두서는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옛 사진, 아까 요 색깔이었죠. 옛 사진 도포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기에 정돈된 옷주름 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정하게 여민 옷기에 정돈된 옷주름 선 그렸어.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을 다른 것 그림을 그렸어. 딱딱한 동정과, 동정이면 혹시 알고 있죠? 이렇게 한복 입으면 이렇게 올 때 여기 빳빳한 부분.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도 잡혀 있지.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동정과 깃의 턱이 얼굴을 받쳐줍니다. 무섭게 귀신처럼 머리만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 보이는 건 앞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머리만 떠 있을 땐 무서웠는데 몸통을 그리니까 이 아저씨 되게 따뜻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아저씨처럼 느껴져. 원래 있었던 윤두서 속에 상반신 윤곽선은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물어보고 바로 대답해주고, 그러면 사에다가 문답. 비밀은 몸 부분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가 있었습니다. 유탄, 버드나무 유, 석탄할 때의 탄, 버드나무 숯. 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숯, 그림의 윤곽선 그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쓰는 뭐 4B 연필 정도 되겠지.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숯이다. 단어 뜻은 아니고요. 그냥 뭐 확인, 지정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유탄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약하다에다가 동그라미, 쉽게 지워집니다. 종이에다 유탄으로 이렇게 그리면 살살살살 털면 그거 가루 다 떨어져. 그래서 대생하다가 수정하기 편리하므로 점착력이 약해 쉽게 지워진다. 특성. 그래서 수정하기에 편리하다. 장점.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활용. 즉, 유탄이란 뭔지 개념을 설명해 줬고, 유탄의 특성, 장점,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
자화상의 경우 보통 자화상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붓에다가 뭐 훅 찍어서 바로 그리냐? 아니야. 중요 부분인 얼굴로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유탄으로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이제 붓으로 이렇게 칠해서 붓으로 이제 먹을 올리는 거지. 어디서부터? 일단 그리긴 다 그렸어. 귀까지, 몸통까지. 그럼 이제 먹을 어디서부터 올려?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몸매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그리는 과정에서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미완성 상태로 전해져 오다가 그 부분이 지워진 거다. 그 결과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만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풍부한 질감, 앞면의 부드러운 질감. 이거는 원본. 그것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은 건 지금 현재에 전해지는 그림.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것이다. 됐을까요? 네. 이제 지금껏 조선 최고의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했던 자화상이 미완성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자화상에 대한 여기 봐 필자의 새로운 평가야.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야. 저는 이 그림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유탄으로 그리고 마무리가 안 지은 거죠. 마무리 안 짓고 유탄으로 그렸다라는 건 어떻게 알지? 조선 풍속 진속집이라는 책에 몸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날아갔단 얘기네? 왜 날아갔을까? 그 당시에 유탄을 썼으니까 점착력 약해서 떨어졌겠죠. 라고 얘기. 하지만 실망할 건 없다. 국보 240호가 미완성작이라니.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작품의 예술성은 완전 완성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작처럼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자화상은 완벽하다. 글쓴이의 주관적 평가 혹은 주관적 감상. 미켈란젤로는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 다 쪼아내지 않은 거거든. 이러한 부분들 다 쪼아내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걸작이라고 평가합니다. 옆에다가 얘는 미완성 또는 그래서 걸작, 빼어날 거리죠.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돌, 재료와 그것에서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걸작.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는 다른 색으로 체크.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자신의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윤두서의 자화상은 미완성작이지만 걸작이다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은 미완성작 속에서 더 손댈 것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윤두서 씨 그냥 상상하는 거야.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윤두서에 빙의했어. 지금까지 그려놓은 부분만 해도 완벽해. 여기에 더 손대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오케이, 미완성이지만 여기서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 글의 작가가 얘기하는 거지. 어쩌면 똑같은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것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는 건지도 모른다. 글쓴이의 추측.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추측이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중간 두 번째. 자화상에 대한 그릇된 첫인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어머 그릇된 첫인상 뭐였지? 공포심을 줍니다. 작가의 원래 의도 요 정도겠지. 그리다 보니 완벽한데 미완성이지만 작업 마무리하자. 끝내자. 더 마저 그리지 말자.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하네. 손대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망칠 것 같아. 오케이, 마무리. 거울 속에 한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니 그 눈빛은 전혀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는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용케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사이로 숨어들어 몰래 엿보기는 하지만 두 사람 간에 여기에서의 두 사람은 뭐야? 실제 했었던 윤두서 씨와 거울 속 윤두서 씨. 실제 윤두서 씨와 거울 속 윤두서 씨 사이의 침묵의 대화 속에 끼어들 수가 없다. 그려진 윤두서의 고요함 속으로도 그런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다. 윤두서가 나지막하게 윤두서에게 말을 건넨다. 실제 하고 있는 윤두서 씨가 거울 속 윤두서 씨에게 말을 건넨다. 너는 누구인가? 네가 나인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도 또 굳이 구분하자면 실제 거울 속에 있는 윤두서 씨는 너 뭐 요 정도 될 수가 있겠지. 자화상을 그린 이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그럼 그랬을 수도 있네. 여기 요만큼까지 그려놓은 게 내가 생각하는 진짜 나야. 더 덧붙이면 그거는 꾸며진 나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윤두서 자화상에서 몸체가 사라진 이유는 유탄으로 그렸으니까. 자화상과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비교하면서 그냥 되게 개인적인 건데요. 현대든 그냥 미술 역사상의 최고의 천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데 나는 미켈란젤로인 것 같다. 이렇게 그 조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나는 그게 더 뭐라 그러지? 이 솜씨면 손기술 솜씨면에서 봤을 때 더 천재적인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작이면서도 예술성이 높이고 있습니다. 둘 다 미완성, 둘 다 걸작, 둘 다 완전성 감지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다 보니 끝난 거 아닌데 완벽한데 여기서 멈추자. 밑에 옛 사진 속 자화상의 특징, 옛 사진, 도포를 입고 있다. 동정의 깃과 턱의 이중 구조가 있다. 몸통이 없으면 너무 무서웠는데 몸통을 그리고 나니까 인자함이 느껴졌다. 필자의 예술 태도를 감상해 봅니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면서 자 여기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을까? 라고 계속 고민해보고 이 당시 그림을 그릴 때 작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측하면서 감상하래. 다음 페이지. 그의 눈꼬리는 매섭게 치켜 올라갔지.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며 혼이 살아있고 위험에 차 있는 눈. 그것은 생명력이다. 나는 윤두서의 그림에서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똑같은 눈이 어딘간 축축이 젖은 듯하고 붉은 기운이 배어 있어서 왠지 생명력이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의 눈빛인 것도 같아. 특히 눈 아래 와잠, 여기 눈 밑에 여기 있는 거, 여기 눈 밑살 부분은 지난 세월의 무게로 약간 처져 있지. 눈 둘레내에 거슴츠레한 피곤에 물들어 있는데 그것은 진실합니다. 나는 이제 알고서 중간에 멈춘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봤더니 생명력, 진실함도 느껴지고 아픈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윤두서의 눈빛은 고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감상 부분이죠. 안면의 어느 부분보다도 짙은 먹석으로 그려져 있고 날카롭게 찍혀진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눈빛은 고요하면서 침착해. 평생을 공경, 높은 벼슬 한 사람으로서 일관한 삶의 정신이 저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경으로서 일관된 삶의 정신이 저절로 드러났기 때문에 눈빛이 고요하고 눈빛이 침착하게 느껴집니다. 이거지. 자, 여기 빨간색 체크. 아까 앞부분에 체크해 놨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맨 밑에.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데 작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작가의 의도. 작가의 삶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지 합당하게 추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감상해 보라. 그래서 다시 이으면 이거지. 평생을 공과 경으로 일관된 삶의 정신이 드러났다. 작가의 생애와 관련을 지었다. 여기 빨간색 체크. 작품을 작가의 생애와 밀접히 관련시킨다. 이 아저씨는 그림 하나 던져주면 이 그림을 좀 이렇게 해설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누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연관 지으면서 그림을 해설해 줄 거예요. 어쩌면 눈꼬리 쪽에 두세 줄씩 잡혀있는 자잘한 눈주름 때문인지도 모른다. 윤두서는 허망한 세월 속에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곱게 진 쌍꺼풀이 이채롭다. 중간쯤 풀려서 눈썹과 평행선을 그리지. 눈썹은 씩씩하게 치켜 올라가 이렇게 눈썹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검미 칼 같은 눈썹이다. 눈썹만 보면 장군 눈썹이래. 용맹스러운 무사히의 그것, 눈썹과 같은 고든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넓어진다. 이 사람의 눈썹에 대한 느낌 어떻습니까? 강인하면서 중후한 인상을 줍니다. 윤두서의 수염은 마치 관우와 장비의 수염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관우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미염공이었어. 그 제갈량이 관우를 미염공이라고 불렀어. 아름다운 수염을 지닌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 관우 같은 경우에는 수염 주머니가 있었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는요 진짜 그냥 털이 북실북실하게 해가지고 진짜 훌이 일반적으로 그냥 힘만 센 산적 느낌? 수염이 그렇게 덥수룩하게 났었지. 관우처럼 기품 있는 턱수염이 가슴을 덮고 장비처럼 풍성한 구레나룻이 얼굴의 옆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냥 요 정도의 느낌? 요 부분에서는 관우의 느낌을 보는 거고, 요 부분에선 관우의 느낌을 보고, 여기 요 부분에서는 장비의 느낌을 보는 거겠지. 특히 뺨 위로 드러난 수염은 불길이 치솟쳐서 얼굴에 생명력을 북돋워 줍니다. 이 부분에서 생명력을 느낍니다. 수염은 한 올 한 올 헤아릴 수 없이 지극히 사실적이다. 진짜 이렇게 돋보기 대고 보면 정말 털을 하나하나 다 그렸거든. 이렇게. 그것은 펜으로 그린 것처럼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굽이치는데 그 끝은 예리하게 살아있다. 확실히 사실적이다. 굵기와 강도도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입술을 덮은 팔자 콧수염이 여기겠죠? 여기 팔자 콧수염이 구레나룻이나 턱수염보다 뻣뻣하고 억세 보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겠네. 팔자 콧수염이 어떻게 굵고 강한 느낌을 주는구나. 콧수염이 그렇다. 이처럼 작품 속의 윤두서는 이처럼 이제 요약해 주겠다 이거지. 실제 얼굴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극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물 크기. 콧구멍을 보면 코털 서너 올까지 숨김없이 묘파되고 있을 정도다. 빠지지 않았대. 조선 초상화의 정신, 털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주의다. 이웃 중국의 미화된 초상화, 일본의 간략하고 추상화된 초상화. 여러분들 국사책 같은 거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애들 임진왜란 때 걔네들 사진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냥 선 몇 개로만 얼굴 그려놨어. 이런 식이지. 간략하게 추상화된 초상화와 현격히 구별되는 우리 옛 초상화의 특징입니다. 파달락 옆에다가 대조. 대조를 통해서 조선 초상화의 특징을 드러냄. 무엇보다 윤두서의 자화상의 예술성은 회화의 가장 중요한 표현 기법 중 하나인 이 그림 자체가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조가 있다라고요? 하얀색, 까만색 나쁘지 않다. 하얀색, 까만색 뿐만이 아니라 느낌도 첫눈에는 무섭다 할 정도의 강한 인상을 받지만 보면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두 가지 상반된 정서를 유발합니다.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했다. 대립되는 둘 이상의 감정을 유발한다. 이 뜻이겠네요. 얘는 어쩌면 선비의 학문, 그렇지,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었던 윤두서의 문무일치 정신이 발현된 것에서 기인한 걸 수도 있다. 이 아저씨의 삶 자체가 문인으로서 무인으로서 둘 다 살려고 했기 때문에 무인으로서의 무서운 느낌, 문인으로서의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 둘 다 드러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윤두소와 절친했던 이선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한탄했다. 하늘이 이 세상을 편안케 하고 싶지 않으셨던가? 윤두서가 살아서 나라를 위해 일을 했다면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 인간이었을 텐데.
공을 빼앗아감이 어찌 이렇게 빠른가? 왜 이렇게 일찍 죽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은 이미 공에게 재상의 궁량, 선비로서의 학문, 재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 지식도 주셨고 적을 방비할 수 있는 장수의 재주도 주지 않으셨던 건과 문인과 무인으로서의 기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문무일치 정신이 자화상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확인. 밑에 자화상의 각 요소의 특징과 필자의 감상 내용은 뭐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외우는 거 아니죠? 밑에 윤두서의 자화상의 표현 기법 중요한 말 뭐예요? 대조. 뭐가 대조됩니까? 첫인상과 강렬한 첫인상과 인자하고 부드러움. 선비의 학문 추구와 무인으로서의 기량. 윤두서의 자화상에 나타난 초상화의 정신. 솔직히 내가 내 사진 자화상 그리면 삐져나온 코털 정도는 솔직히 안 그리고 싶잖아. 그런데도 그거를 다 그렸죠. 왜? 털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콧구멍에 코털 서너 개까지 그대로 묘사했다. 조선의 초상화는 극사실주의. 중국은 미화됐고 일본은 간략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되는 요 사이에다가 대조 하나 더 써놓으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넘어갈게요. 현재의 자화상, 옛 사진 속의 자화상 어디 체크하시면 돼요? 요렇게 옷이 그려져 있었구나 라는 부분들. 가와 나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는 얼굴만 있어요.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요 옷을 다 그려져 있어서 포근한 게 보입니다. 뭐 요 정도지. 그래서 가 머리만 떠 있는 거 보면 섬뜩하고 무서워요. 아, 몸통이 그려져 있으니까 인자하고 마음씨 따뜻한 아저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잘생긴 연예인 아이돌이라고 해도 머리만 떠다닌다고 생각해봐. 무섭지. 가의 인물 모습에 의문을 갖춘 거 이상한데 분명히 사대부였어. 당대의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했을 텐데 귀를 그리지 않았다. 신체가 생략되어 있다.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는다. 이거 사연이 있다. 무슨 사연일까? 미완성. 그것 말고는 따로 생각할 게 없다. 확실한 건 일부러 안 그린 건 아니다. 요 정도. 윤두서의 자화상이 예술성. 이거 완전 걸작이야. 왜? 미완성이라서 걸작이야. 뭐처럼?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노예상처럼. 어디가 있을까? 여기.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비교를 통해서 예술성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음. 다음 페이지. 각 요소별 특징과 필자의 감상 내용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다음, 자화상이 윤두서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서 윤두서의 삶과 연결지어 해석한다. 예술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할 때에는 작가가 누군지 그리고 작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면서 감상해야 한다. 됐고 여기 일단 체크. 윤두서의 창작 의도대로 감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마치 작가 윤두서가 작품 속 윤두서에게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윤두서 씨가 자신을 성찰한 결과 자화상을 그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추측.
그래서 예술 작품을 고려해야 할 때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디 있을까? 여기죠. 당대의 예술관, 작가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이 당시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귀는 그리지 않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었어 라고 하면 이건 완성품이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윤두서의 자화상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종이 뒷면에 얼굴과 도포의 윤곽선을 스케치처럼 그리고 나서 다시 앞면의 인물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는 조선시대의 배면 선묘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조선사료집 진속의 사진 속 자화상에 보이는 도포는 사진 촬영하면서 뒷면에도 조명을 비췄기 때문에 보였을 겁니다. 배선으로 그린 도포를 앞면에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오케이. 그림 그리는 도중 도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방금까지 읽었었던 본문에서는 도포 그리려고 했었는데 미완성이었다라고 생각한 거고, 이거는 애초에 윤두서 씨 몸통 그릴 생각이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거 완성품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봅시다. 두 글의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의 제작 과정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글의 필자는 몸체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탄이 지워졌다. 반면에 윗글의 필자는 자화상의 배선이 뒷면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은 것, 먹선으로 그리지 않은 것은 도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글의 필자는 도포가 그려지지 않은 미완성작이다. 위에 나와 있는 아저씨는 도포를 그릴 필요가 없어서 그리지 않은 완성작으로 보고 있는 거다 라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다. 예술에 관련된 글을 읽을 때 바람직한 태도 됐어. 다음 페이지. 요거는 그냥 한번 살살살 읽어만 볼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건 얼굴.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사람 삶에 궤적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40 넘기면 네 얼굴에 책임져야 돼요. 그런 얘긴 거겠지. 윤두서가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화가로서 알브레히트 듀러시가 있습니다. 밑에 듀러시. 듀러는 서양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선정하는 도구로 자화상을 제작했다.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좋은 옷 입고 당당하고 쏘아보는 듯한 눈빛, 이런 자화상을 그리는 거지. 내가 이 정도 성공했거든.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한 작품이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다. 이 그림은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윤두서의 자화상도 그런데 쫄려 죽겠지. 그리스도 초상화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정면 배치, 좌우 대칭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 정도로 그냥 한번 체크할까요? 굵게 체크할까? 모피 코트 입은 자화상, 정면, 좌우 대칭.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은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신의 얼굴을 그리는 느낌으로 그렸다. 하느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창시자라면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다.
뒤러의 이러한 생각은 이탈리아에서의 경험한 인문주의적 자의식이다. 신 중요하지. 그만큼 인간도 중요해. 이 수염에서 뒤러는 모피 코트 입고 있어요. 부유함을 나타내죠. 잘 다듬어진 머리 수염으로 대놓고 지체높고 돈 많은 귀족을 그린 거다.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시켰다. 도대체 그게 뭐냐면 북유럽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의 북유럽 그림은 미칠 듯한 사실주의. 르네상스 정신이라는 건 인본주의. 이때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와 있거든. 사실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사람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는 오른쪽 배경에는 라틴어로 자신에 관한 설명을 남겨놓았는데 자의식이 강했던 그는 그림과 글을 동시에 글을 써놓음으로써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1500년이란 제작 원리,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자신의 이름을 써놓았었다. 나야 이거지. 평범한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들여다본다면 동서양 화가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도 아까 본문 뭐라 그랬지? 자신의 성찰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두 필자가 작품을 감상할 때 공통적으로 주목한 건 작가의 삶과 연관지어서 감상한다. 두 글이 각각 윤두서의 자화상, 뒤러의 모피 코트 입은 자화상을 감상하는데 어떤 영향을 줍니까? 솔직히 아는 만큼 잘 보이겠지. 뭐 그 정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네, 일단 정치.